자, 다 들어오셨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 켜놓고 안녕하세요. 질문도 하고 대답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통변 시간인데 정축년에 임자월에 정해일에 정미시 25살 남자 사주예요. 자, 이 사주가 할 일이 뭐일까? 이 사주 할 일이 뭐일까? 불 밝혀야 될 것 같은데요. 바다 위에 등대. 바다 위에 등대니까 불 밝힌다? 불 밝힌다? 다들 얘기해 보세요. 나무 사주. 키우는 사주 같은데요. 불 끄는 사주. 나무 키우는 사주. 나무 키우는 사주. 불 밝힌다. 불 밝힌다. 목을 키운다. 또 불 끄는 사주. 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이 사주는요, 어제 제가 감명한 손님 사주예요. 손님 사주인데 이 사주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강의용으로 쓰겠다. 그리고 유튜브에 올려도 되겠냐니까 올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올린 거예요, 이거. 왜냐면 이렇게 이제 의견이 분분할 수가 있고 좀 보기가 좀 힘든 사주예요. 오신 분도 이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하셨고 내 유튜브에는 그 강의를 다 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처음에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해자축을 가지고 있죠. 네. 거기서 임수가 떴죠. 그래서 임수를 일간 대형으로 보지 않냐 그렇게 물었어. 이를테면 기세론으로 해서 해자축에 임수가 떴으니까 임수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 수국의 방합에서. 그러니까 내 강의 다 보고 일간 대이나 기세론으로 봐도 임자일주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임자일주를 보니까 이쪽에 정림합 보니까 뭐 음란지만 세 개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부모 입장에서 이거 얼마나 걱정되냐는 얘기야. 임난잡을 세 군데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임자 일주 기세론으로 임자 일주가 맞냐 그 얘기야. 맞을까요? 맞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네? 정화가 근이 있잖아요. 이제 언뜻 그렇게 보면 맞을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이건 이 사주 미토 때문에 일간 대인과 기세론으로 안 되는 거예요. 미토 때문에. 미토가 확실한 뿌리 역할을 해줘요. 이 사주에서는. 항상 제가 강의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신유술은 가을이죠. 신유술은 가을이고 해자축은 겨울이란 말이에요. 신유술은 한기 계절이라 그랬어요. 추위가 온단 말이에요. 신월부터는 비 오고 나면 기온이 내려가는 겁니다. 인월부터는 비가 오고 나면은 생장권이라고 온도가 올라가고 신월부터는 수장권이에요. 기온이 내려가는 기온이에요. 그래서 한기 계절이고 해자축은 냉기 계절이에요. 냉기 계절이니까 완전히 춥죠. 어찌 됐든 어떤 일주를 막론하고 신유술 해자축에는 오미술이 있어야 된다니까 지지의 오미술이 지지의 오미술은 천간의 정화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지지의 정화라고도 불러요. 전부 속에 무엇을 품고 있어? 정화를 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화나 병화가 있더라도 반드시 오미술 중에 하나라도 있어야 이 정화가 힘을 받는 거예요. 미토가 없으면 정화가 힘을 잃어버려요. 힘이 없다니까? 그래서 이 미토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간 대행이라든지 기세론으로 가지 않고 그냥 정의 일주로 보는 거예요. 자, 전주에 내가 정화 일주 여름생을 올렸잖아요.
정화 일주 여름생은 일단은 버림받은 정화야. 정화가 지열이라고. 지열인데 하늘까지 올라 있는 거예요. 천간이 있다는 것은. 그러나 지열이 하늘까지 뻗쳐 올라 있기 때문에 여름에 정화를 누가 좋아하겠느냐. 계절이 사오미인데. 여름에 뭐예요? 난로를 들고 다니고 촛불을 들고 다니고 그래서 여름에 병화 앞에 여름생이 정화 앞에 병화 있으면요. 병화 그늘에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야. 대낮에 후레쉬 불 들고 길거리를 헤매는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엉뚱한 일을 해. 그런데 그렇게 쭉 해놓으니까 어떤 분은 너무 안 좋잖아요. 안 좋으니까 너무 극단적이지 않냐. 그렇게도 표현을 하신 분이 있는데 일단 정화는 봄에 태어나면 눈물의 정화야. 왜? 봄은 순모구 계절이기 때문에 순모구를 보면 정화는 꺼질랑 말랑해요. 눈 꺼질랑 말랑 아니 모닥불에다 물에 젖은 나무를 올려놓으면 불이 잘 타지를 않는 형상이라고. 그러니까 어때? 연기만 나잖아. 연기만. 우리가 어렸을 때도 소나무 가지 물이 질질 흘리는 소나무 가지 갖다가 부엌에다 넣으면 안 타요. 연기 엄청납니다. 그러면 부엌에서 그 나무 갖고 밥 짓느라고 눈물깨는 흘린다니까. 그게 이제 눈물이 정화하는 거예요. 봄에 태어나. 여름에는 버림받은 정화라고. 가을에는 소중한 정화가 되는 거예요. 가을에는 한국 계절 정화가 가을에는 따뜻한 난로 역할을 해주니까 따뜻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그래서 가을의 정화는 가는 곳마다 인기가 있고 일이 잘 풀려. 그 사람 일이. 근데 겨울의 정화는 아주 매력적인 거예요. 겨울의 정화는 난로불 옆에 사람들이 다 모닥불 옆에 다 모여들어요. 그래서 아주 소중하게 쓰인단 말이에요. 계절로 볼 때. 이것을 아주 단편적으로 본 거예요. 물론 사주, 팔자, 구성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일단 단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자, 그런데 겨울의 정화야 이게. 겨울의 정화는 인기가 있을까 없을까? 인기 있어. 인기가 있잖아. 어디 가나 소중한 대접을 받는다고. 이 정화, 겨울의 정화는 난로라니까. 난로가 이 해자초골에는 아까 오미술 중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 했죠. 그래서 이 미토가 이 사주 가장 중요한 핵을 이루는 거야. 가장 중요한 글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면은 주변에 사람들은 모여들고 인기가 있는 거예요. 겨울에 따뜻한 난로니까. 근데 겨울에는 정림합이 음란지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가을, 겨울에는 음란지합을 안 보는 거예요. 특히 겨울에는 음란지합이 아니에요. 왜? 특히 임수가 겨울에 태어나서 정화가 있으면은 정축이라고 해봐. 나는 찬물인 거예요. 임수란 것은 냉수예요. 겨울의 물이에요. 따뜻한 난로에서 내 몸을 던져서 내 자신을 원수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희생정신, 봉사정신이 강해요. 남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보시라는 얘기예요. 나는 정화야, 난로야, 열이야. 따뜻한 열이 차가운 물속으로 쏙 들어가면 이 물이 따뜻해진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남한테 베풀기를 잘해. 내가 희생됐잖아요. 남한테 베풀기 잘하고 희생하고 봉사정신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자, 근데 미토가 없을 때는 문자 그대로 아까 임자로 간단 말이에요. 기세론으로 가서. 근데 미토 때문에 안 돼. 자,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어요. 해중에 무감님이 있어요. 갑이 살아있어요. 무감님이 있는데 항상 해수를 볼 때는 나무 키우는 사주에서 해수가 있으면은 해중에 갑목이 살아있냐 죽었냐를 먼저 봐야 돼요. 목을 키우는 사주에서. 해중 갑목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옆에 묘라든지 미라든지 한간의 병화 이 세 글자 중에 하나만 있어도 해중 갑목이 살아있다. 해중 갑목이 살아있다는 뜻은 무엇이에요? 꺼지지 않는 해중 갑목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갑목의 장생지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장생지 역할. 갑목의 씨앗이 이 갑목의 씨앗을 품고 있어요. 해수가 갑목의 씨앗을 품고 있다고. 그러니까 생지 역할을 한다고 말이야.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씨앗이란 말이야. 이 해중 갑목이 씨앗.
씨앗을 짜면 무엇이 나와요? 기름. 기름이 나오죠. 씨앗을 짜면 기름이 나와. 그래서 심지어 정의 일주가 해중 간목이 살아있을 때 해수가 기름불이 돼요. 기름불. 네, 꺼지지 않는 기름. 기름불 위에 정화 촛불을 올려놔서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져. 안 꺼져요. 평생을 안 꺼진다니까? 기름불. 그래서 나는 항상 얘기가 정의 일주가 해중 간목 살아있으면 나는 무조건 100억 부자 그래 그냥. 실제로 내가 해보니까 100억 부자들이 많더라고 강남에. 내가 내 실제로 많이 봤어. 그래서 나는 무조건 정의 일주 해중 간목 살아있다. 무조건 100억 부자 그래. 일단은 다 부자야. 딱 100억이라고 내가 숫자를 맞춰놓은 거지. 그렇게 많다는 뜻이지. 꼭 100억만 있겠어? 100억이 못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고 그러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 얘기했지요. 어떤 선생님 얘기했듯이 목이 돈이다 그 말이야. 그리고 이 정화는 꺼지지 않는 촛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힘이 목으로 반합을 짰어요. 돈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아요. 많죠. 많아요. 그러면 25살짜리 무슨 돈이 많겠어? 이제 학생인데. 자, 그러면 공부는 잘했을까 못했을까? 지금 대학생인데. 잘했을 것 같은데요. 네. 항상 별로. 답을 원하니. 공부를 못해. 항마. 식상대원 타면 공부를 못한다니까. 여기도 제대원 타면 항마제에 가서 공부를 못해요. 했다면 해 정관대원에는 하지. 근데 이거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4, 5년까지는 했어도 그 이후로 공부 안 한 거야. 자,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대학을 갔는데 별로 좋은 대학을 못 간 거예요. 못 가가지고 대학 1년 마치고 군대를 갔어. 군대 가서 제대해가지고 바로 어디로 갔어? 미국으로 갔어. 미국에 가면 바로 대학교 입학한 게 아니라 커뮤니티 칼레지를 간다는데 거기 가서 이제 어학 연수를 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간다 하더라고.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되니까 한국에 왔어 지금. 이제 다시 이제 기회를 봐서 미국 다시 들어가는데 왜 미국을 갔을까? 아, 경급을 녹이려고. 경금이 없는데? 자, 경신의 나라니까. 야, 경금 있잖아 여기. 딱 경금 있고 여기 미국이 경신이야 경신. 경신인데 경금의 묘고지가 축이잖아요. 네. 축이다. 이 축 있는 사람들도 미국을 잘 가는데 그래서 축 있는 사람들 되게 영어 선생들이 많아. 영어를 잘해요. 미국의 고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 여기에 미국의 고지가 있어 경금이 있어. 그래 미국을 갔어요. 미국. 자 그런데 그러면은 돈이 100억 부자라고 했는데 지금 25인게 얘한테 무슨 돈이 있겠어? 부모 돈이겠지 있으면. 근데 아버지가 우리나라 대형 영어 학원을 5군데를 해요. 5군데를 했는데 연간 매출액이 180억이랍니다. 부자야 아니야? 부자. 근데 이 엄청 부자죠. 사람 여기뿐이 없어. 아들은 부자야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돈 많은 사주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내가 돈을 벌든 안 벌든 간에. 자, 핵이 어디 갔어? 시지에 있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말년복 있고 자식복 있는 거야. 말년복 있고 자식복 있고. 가장 중요한 글자가 핵이라고 내가 했죠. 용신이라는 용어를 저는 안 쓴다 그랬죠. 가장 중요한 건 미토란 말이야. 미토. 그러니까 미토 시에 있기 때문에 어때? 말년복이 있고 자식복이 있고 나중에 결혼해서 성가해서 자식을 낳으면 자식도 정미가 되는 거야. 정미가 되니까 정정이니까 친구 같은 자식 해버려서 사이는 굉장히 좋겠죠. 굉장히 좋고. 야, 근데 그러면 부모를 한번 보자고. 부모가 누구야? 부모. 목이 엄마고 인성이니까 금이 아버지인데. 자, 금이 아버지인데. 정축이 아버지. 응? 정축 아버지. 신금이 있으니까 얘가 아버지가 되지. 임자 엄마. 임자가 뭐가 엄마. 돼?
엄마 아버지는 정립합의 자축합 방합을 했으니까 가까운 지역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을 것이고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 좋아요. 겨울에. 임수가 엄마인데 이 추운 계절에 정화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잖아. 여기서 잡으러.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요, 임수가 정화를 잡아서 놓아주지 않는 거야. 정화가 없으면 임수는 차디찬 물인데 임수가 정화를 묶어넣어서 놓아주지 않아. 그래서 임수가 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하고 나도 좋아한다 그 말이야. 정화를. 그리고 엄마도 내 몸을 따뜻한 불 속에 던져 넣어서 온수로 만들었으니까 엄마도 좋은 일을 많이 한다 그 말이에요. 엄마도 좋은 일 많이 하고 희생 봉사 정신 강하고. 근데 엄마는 방합을 짜고 있네. 방합을 짜고 쓰면서 천간에 임수로 딱 덕발을 했어요. 이걸 혼자 천간에 세상 밖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야. 이걸 덕발이라고 해. 덕발. 혼자 세상 밖으로 나왔어. 그럼 굉장히 방합은요 지역적인 합이에요. 혈연 합. 그래서 애골수 고집 굉장히 센 거예요. 엄마는 굉장히 애골수 고집이 셀 것이다. 이 형제 중에서 덕발을 했으니까 세상 밖으로 거기를 내민 사람 나 혼자뿐이다 그 말. 형제들 중에서 해자축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되게 어때요? 형제 중에서 제일 잘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항상 강박관념은 가지고 있어. 형제 중에 내가 우두머리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형제들을 좀 챙겨야 해요. 이런 사람들 되게 형제들 챙긴다고. 왜? 내가 세상 밖으로 나 혼자 독발을 해서 잘났으니까. 그런 강박관념 속에 있기 때문에 엄마는 형제들을 챙기는 거야. 형제들만 챙기겠어? 아는 사람 다 챙기겠지. 지연 혈연이니까. 방합에서 임수 투출했으니까. 이런 형상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대운은 어느 게 대운이 좋아? 여기까지는 가을에 금앙절이면서 정한테는 제대운이니까 돈 벌어 안 벌어요? 일찍이 돈 벌기 할 거라는 말이에요. 일찍이 돈 벌고. 싸움이 정미 병호 일사는 자월에 태어나니까 이때는 조우라고 조우가 태계되면 무조건 잘 나가는 거예요. 운이 잘 흘러. 자, 잘 흘러. 부모도 돈이 많고 그 돈은 다 유산받을 수도 있고 운도 잘 흘러가. 잘 흘러가니까 이 유산을 까먹을까 못 까먹을까? 안 까먹겠죠. 그러니까 부모가 걱정이 뭐야? 물려준 재산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잖아. 다 있습니다. 운이 좋게 흘러가는데 무슨 돈을 까먹겠어. 이렇게 조우가 잘 애게 되면. 그러니까 걱정 놓으셔도 됩니다. 조우 해결되니까 아무리 물려줘도 하나도 안 까먹고 오히려 재산을 불려나갔으면 나갔지.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 보고 뭐 신약에서 수국과 관살에 혼잡돼서 뭐 이런 식으로 나쁜 쪽으로 얘기하기 쉬워. 어디 가면 신약 사주에 재를 감당이 없어. 화극금이니까 무죄 사주야. 신약의 무죄 사주. 관살 혼자. 뭐라고 하겠어? 딴 데 가면. 안 좋은 소리는 골라서 다 듣겠지. 부모님이 공부를 하셨다니까. 벌써 일간 대행 기세론을 쓸 정도면 많이 한 거예요. 공부 쉽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을 한 거야. 걱정을. 맨날 음란잡 하고 다닌 거 아니냐. 겨울에 정림하고 음란잡이 아닌 거예요. 내 몸속을 불 속에 뛰어 들어가서 원수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희생 봉사정신 강해. 자, 좀 이해가 되나요? 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임수가 그러면 세운에서 어떤 게 오면 제일 안 좋나요? 이 사주에서? 네, 대운은 좋다고 해도 또 세운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내가 중요한 핵을 찾아라 그랬잖아. 핵을. 네. 이 핵이 이 위토가 없어질 때겠죠. 자, 금년에 신축년이 왔어. 충미충 오면은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충미충 오면 신중에 신금이, 미중에 을목,
돈을 깨잖아. 이 먹이 돈인데. 그러니까 암암리에 지장간끼리 충을 했잖아요. 신금 을목을 깨먹었죠. 금년에는 암암리에 알게 모르게 돈 손실이 날 것이다. 날 것이다. 이렇게 축에서 충미충 하는 운에 안 좋겠죠. 항상 이 중요한 핵이 못 쓰게 될 때. 근데 또 합을 해도 안 좋은데 이 합은 오미합은 좋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충미충 할 때가 안 좋고 또 어때 때가 안 좋을까? 술이 와서 술미형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술이란 글자 자체가 이 가오리는 좋은 글자이기 때문에. 물론 경제적인 손실은 암암리에 나겠죠. 역시나 술중의 신금이 미중 을목을 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 운이 이미 술은 지나갔어. 운이 다 좋잖아요. 그 다음에 임묘지는 모강절로 강이니까 목이 도니까 괜찮고 언제까지나 괜찮다니까. 그러니까 되게 보면요. 사주도 유전이 됩니다. 사주 유전되더라고. 가족 사주를 보잖아요. 부모가 수가 많으면 자식들이 수가 많어. 부모가 목이 없으면 자식들이 목이 없더라고. 자녀 사주. 이거 기가 막히는 것 같아요. 우연이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사주도 딱 가족 사주 보면 거의가 유전돼요. 네. 그걸 볼 수 있어. 항상 수 없는 사주는 자녀들도 없더라니까. 이건 참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이란 게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히게. 엄마하고 딸이 사주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남자보다. 예? 그 모녀간이 오히려 사주가 많이 그 유전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 41살 대운 정미대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미대운 일단 여름은 좋다 그랬죠? 조우가 해결돼서. 네. 충미충을 하고 자미형 원지는 좋은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해미, 미미형 큰 의미 없어. 그리고 일단은 대운은요. 계절이야, 계절. 계절을 중요시 보니까 지지 우선이란 말이야. 지지가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대운은 공망을 안 보는 거예요. 대운이 공망 맞았다고 계절이 안 오나요? 그래서 대운 공망은 불공이야. 안 보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대운으로 공망을 보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니 그 천간 정임합 의미 없어요? 정림합은 이 사람이 이 임수를 갖고 3명이서 다투고 있는 형상이죠. 네. 그러니까 뭐 임수가 정관이죠. 네. 정관하고 서로 합을 하고 다투는 형상인데 원래는 투합이나 정합은요 합이 불활하겠어. 합이 안 된다 그랬어. 양이 2개고 음이 하나일 때, 음이 그때는 정합이잖아요. 남자니까, 양이니까. 그리고 음이 2개고 양이 하나일 때는 그건 투합이잖아요. 여자들은 투기를 한단 말이에요. 질투라고. 그런데 그런 경우는 합이 불활하는데 그 이론이 100%는 아니에요. 지지에 무엇을 달고 있냐에 따라서 다 돼요. 이를테면은 이 임자를 가지고 서로 합을 하는데 자축합으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정축이라는 거. 나도 해자 합으로 가고 이 미토도 자매합으로 가져가요. 자매합은 다 암합이 돼 있기 때문에 서로 가져가는 형상이에요. 근데 일단은 정관하고 합을 하려고 그러니까 정관이 뭐예요? 정관이 일단 법으로 봐도 돼요. 굉장히 법대로 살려고 그러고 또 정관하고 합을 법대로 살려니까 명예잖아요. 관이. 명예 여기 강해. 그 다음에 원리 원칙 나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합을 하니까 화생토로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융통성이 없고 거짓이 거다는 소리를 들어. 항상 관하고 정관하고 합을 하는 사주의 특성이야 그게. 그건 변함없이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다 합을 해가요. 여기서 정축도 자축 합을 해가고 정해도 해자 합을 해가고 정미도 미중에 정하고 자중 임수하고 암합을 해가고 다 그러니까 모두가 내 주변에 있는 형제라든지 형제는 없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도 아버지도 명예를 굉장히 좋아한 거야. 명예를. 아들도 명예를 굉장히 좋아하겠지 멀리서. 육친으로 본다면 이런 형상도 됩니다. 천간에 기토 올 때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정축이 좀 문제는 돼요. 임수가 자중에서 정화를 내놨잖아요.
형님 이 정화가 임수의 자중에서 내놓지는 않았구나. 그러면 정화가 이렇게만 놓고 보면 정화가 위험해요. 위태롭잖아요. 여기도 자축이 있고 임수가 있고 수의 정화가 수다 화식이 돼가고 있잖아요. 근데 임수가 정화를 꺼지지 않게 묶어놨잖아요. 정림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엄마가 아버지 명주를 잡고 있는 거나 똑같아. 아버지를 살리고 있다 그 말이야. 만일에 이 정화가 정림합이 풀리면 정축이 힘들겠죠. 언제 풀려? 새로운 정이 왔을 때. 운에서 정이 오면 이 정이 임수하고 합을 하면 합은 합충으로 풀잖아요. 이 합이 풀어지면 그때 정화는 자축 위에 놓였으니까 힘들겠죠. 정화가 이 축이 묘지예요. 옛날에도 내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정화가 축에 자묘를 깔고 있으면은 피가 묘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혈압이라고 했어요. 근데 저혈압은 고혈압으로 옮겨가요. 아버지는 혈압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심혈관 질환에 그런 형상이에요. 근데 엄마가 정림합을 묶어놨기 때문에 정화가 꺼질 일은 없어. 그런데 이 합이 풀릴 때는 좀 위험하겠지. 그러니까 혈압을 조심할 필요 있어요. 심혈관 질환, 아버지는 심혈관 질환에 좀 조심해야 된다. 또 질문 있어요? 그 사기수라고 할 때요. 네? 그 사기수라고 볼 때 있잖아요. 정임합 됐을 때요. 네. 그거는 그러면은 임수가 중요한 글자일 때만 해당되는 거예요? 원래 정임합 사기수 얘기하죠? 네. 정화를 중요시 쓰고 있어, 내 사주에서. 그런데 임수, 운이 와서 정림합거가 되거나 내 사주에서 임수를 중히 쓰고 있는데 정화, 운이 와서 정림합이 되거나 이럴 때 이걸 용신 기반이라 그래요. 용신이 묶여있다 그 말이에요. 묶을기 묶을반인데 이렇게 묶여있으면 용신을 못 쓴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 사기수가 잘 걸리는데 왜 정림합이냐? 정화가 정신이란 말이에요. 정신이 없어져니까 사기가 걸린 거야. 정신이 말짱하면 걸려요? 안 걸리잖아요. 근데 엊그제 어떤 분은 상담하는데 남편이 3천만 원 보이스피싱 당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이 나간 짓을 한 거야. 이 정림합이나 병신합이나. 두 번째 사기 잘 당한 게 또 병신합이야. 근데 병신합은 사기수가 정림합보다는 훨씬 덜하더라고. 그 다음에 천간에 편인이 있을 때, 편인. 천간에 편인 운에는 편인이 길작용이냐 흉작용이냐에 따라 다른데, 길작용은 편인이 재치 있고 유머 있고 창의력 있고 순발력 있고 지구력 있고 인내력 강하고 이런 좋은 점이 다 들어있는데, 흉작용이 올 때는 그 좋은 점이 반대편이니까 게으르고 유머러스하지 않고 지구력도 없고 인내력도 없고 참을성도 없고 이게 이제 흉작용인데, 그런데 편인은요 흉 작용할 때 사기 당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감명을 한번 해보세요. 편인도 뭐 길흉을 떠나지 않고 사기수 많이 들더라고. 사기를 당하더라고 실제로 길 작용한데도. 그래서 나는 편인 뜨면은 일단은 사기주 조심해라 그래. 사기주. 그러니까 신금이 편인이 된 금년 신축년에 신금이 편인이 되려면 뭐가? 계수잖아. 계수일간들은 금년이 신축년에 이게 편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계수는요, 신금이 구름이 되고 비를 만들어내기 만약에 개해 이런 사주가 있었다면 그건 거의 100% 사기지. 그라운드 물이 넘쳐 흐르는데 또 구름이 비를 만들어내기 좋을 것이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 같으면은 뭐 100% 사기수라고 봐야지. 금년 같은 경우에. 편인이니까 윗사람이 누군가 도와준다고 하면 일단 경계부터 해야 되잖아. 문서 잡으면 무슨 문서 잡겠어? 사기 문서 잡겠지. 이 편인이라는 것은요, 또 이런 의미도 없어. 굴곡, 기복. 그렇게 굴곡이 많은 문서, 기복이 많아서 뭔가 하자가 있는 문서가 편인 문서예요.
그래서 편입문서는요, 현금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파트는 정입문서예요. 아파트는 내놓기만 하면 팔려. 근데 편입문서, 북쪽에 명지 내놔봐. 그거 사가? 안 사가지. 어디 변두리에 있는 집 한 채 팔려? 그럼 편입집 안 팔려. 그래서 현금화가 잘 안 되는 것이 편입문서라고도 해요. 자, 또 질문. 이사주는 직장 생활 하게 될까요? 사업을 하게 될까요? 돈은 많아. 일단 임수 정관하고 하고 그랬는데 이 정관이 크죠? 네. 양이 있는 관이니까 큰 조직에서 직장 생활을 하죠. 큰 조직에 직장 생활을 하죠. 근데 정관에서 만약에 기토가 왔을 때 직장에 지장이 있겠죠? 네? 세운에서 기토가 만약에 왔을 때. 기토는 안 좋지. 네. 기토가 뭐 임수를 흙탕물 시키잖아요. 탁수 시켰잖아요. 네. 근데 25점 이미 기토는 지났다고 봐요. 아니 세운에서도 올 거 아니에요. 세운에서 이제 그 해만 해. 그 해만 흙탕물을 뒤집었으니까 무엇이 흙탕물이에요? 관이. 그래서 직장에 가면 망칠 수가 있겠지. 직장에서 망신 한번 당할 수도 있고. 응? 또 기토가 뭐예요? 기토. 나한테는 식신이잖아. 식신. 식신이니까 나의 식상이란 것은 나의 말과 행동이야. 나의 언행으로 인해서 나의 잘못으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망칠 수도 있고 그렇게 봐야지. 흙탕물을 뒤집어 썼고 또 어디서? 임수관에서 직장에서 그렇게도 봐야지요. 이제 이건 이 정도면 설명이 다 됐죠? 네. 이건 지워도 되겠어?